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 마라톤의 내비게이터라는 시계는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군과 캐나다군이 사용해온 항공시계 겸 필드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마주가 아니라 원조 브랜드가 만든 역사성이 있는 시계라는 점, 시중에 비슷한 디자인이 많지 않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가가 30만원대 정도로 가격이 그리 사악하지 않다는 점이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개성있고 실용적인 밀리터리 시계를 찾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톤이라는 캐나다 회사가 내비게이터라는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건 1980년대 후반입니다. 하지만 이 시계의 디자인의 기원은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는 다이버 시계로 활용되었던 디자인입니다. 1970년대 영국군이 롤렉스로부터 서브마리너를 받아와서 다이버 시계로 사용하는 동안에 미국군은 자기 나름의 다이버 시계 스펙에 따라서 시계를 제작하길 원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미국은 자국 제조업에 대한 자부심이 컸었는지 미국 회사 벤루스가 미국군 다이버 시계 제작에 나섭니다. 벤루스의 모델은 타입 1과 타입 2라는 두 가지 디자인으로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도 타입 2의 디자인과 내비게이터의 디자인이 아주 유사합니다. 타입 2는 일반적인 미국군 필드 시계의 다이얼을 그대로 이식해 놓고 베젤과 케이스만 용도에 맞게 변형을 줬습니다. 내비게이터와 마찬가지로 용두가 있는 케이스의 오른쪽 부분을 왼쪽보다 두툼하게 비대칭적으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크라운 가드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게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더 돋보인 건 아주 실용적인 듀얼 타임 기능과 타이머 기능을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베젤입니다. 저는 이 베젤의 표시 방식이 아주 유용하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만사라고 스웨덴의 마이크로 브랜드랑 같이 계획했던 허드슨 생활인의 시계 한정판 디자인에도 이 베젤 표시 방식을 적용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한정판이 언제 나오는지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면 나오긴 나올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건 딴 얘기고요. 마라톤이 벤루스의 타입 2와 유사한 형태의 파일럿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건 1986년부터입니다. 마라톤사의 설명에 따르면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에 있는 켈리 공군기지에서 높은 고도의 기압 변화에 견디면서도 정확하고 읽기 좋은 항공시계를 만들어 달라고 마라톤사에 요청을 했었고, 그 응답으로 내놓은 시계가 내비게이터였던 거죠. 80년대 말에 처음 나왔던 내비게이터는 마라톤이 아니라 캐나다의 스펠링을 거꾸로 써놓은 아다낙이라는 이름이 다이얼에 찍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벤루스의 다이버 모델과 마찬가지로 스틸 케이스를 사용하고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차이는 엔진이었습니다. 벤루스는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사용했던 반면에 마라톤 버전에는 쿼츠 무브먼트가 들어갔었습니다. 마라톤이 현행의 내비게이터 모델처럼 플라스틱 소재의 케이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 1991년에 미국 국방부가 MILW46374F라는 스펙을 마련하면서부터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F 개정안에서는 타입 6 항목이 신설이 되면서 특수부대원들과 조종사들 그리고 항법사들을 위한 시계의 스펙이 규정이 되는데요. 마라톤의 내비게이터와 스토커 앤 예일이라는 회사가 만든 P650이라는 시계가 이 타입 6 스펙을 따라서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시계였습니다. 스토커 앤 예일 시계의 제조사였던 트레이저가 요즘도 이 당시에 P650과 비슷하게 생긴 밀리터리 시계들을 약간 변형된 디자인으로 내놓고 있고요. 마라톤은 그 당시 시계를 디자인 변형은 거의 없이 스펙만 살짝 바꿔서 만들고 있습니다. 트레이저 대비 마라톤의 장점이 있다면 시장에서 더 저렴한 대체품 내지 오마주를 내놓는 다른 브랜드가 없다는 점일 겁니다. 독특한 비대칭 케이스와 베젤이 이 시계를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사의 제품 중에서는 보급형 모델에 해당하는데요. 다이얼의 제작 퀄리티는 더 고가의 모델과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고, 축광을 할 필요가 없이 어두운 곳에서 일정한 밝기로 자체 발광하는 트리튬 야광도 더 고가의 모델과 비교해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시계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계입니다. 구모델에는 아크릴 유리와 플라스틱 용두가 들어갔는데요. 신모델부터는 사파이어 크리스탈과 스틸 소재의 용두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모델은 미국 정부 프린트가 들어간 모래색 케이스의 신모델입니다.
내비게이터의 베젤의 직경은 39.5mm이고요. 크라운을 포함한 좌우의 길이는 42mm입니다. 좌우로 살짝 큰 감이 있는 시계인데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7.7mm에 불과해서 위아래로 큰 시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시계의 방수 성능을 표시할 때 30m, 50m, 100m 이런 식으로 쓰는데 내비게이터는 60m의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두께는 쿼츠 시계니까 11mm로 별로 두껍지 않고요. 무게도 플라스틱 케이스를 쓰고 있어서 스트랩을 포함해도 46.5g으로 상당히 가볍습니다. 시계줄을 연결하는 러그 폭은 20mm인데요. 뒤를 보시면 이 시계줄을 연결하는 스틸바 부분이 케이스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 시계도 일반적인 투피스 스트랩을 장착하는 건 불가능하고 나토줄이나 줄루줄 같은 싱글 패스 스트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는 좌우 길이는 좀 넓적한 편이지만 위아래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손목이 가는 분들한테도 큰 부담 없이 손목위에 올라오는 그런 시계입니다. 15.2cm의 손목 둘레를 가진 여성분의 손목에 올려본 모습을 보아도 위아래로 넘치는 느낌은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점은 좌우 길이는 여전히 넓기 때문에 손목 위에서 다소 존재감을 발휘하긴 합니다. 착용감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일단 플라스틱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두께도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고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시계입니다. 아무래도 좌우가 넓기 때문에 조금 손목 둘레가 두꺼우면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제 17.8cm 손목 둘레에 올라온 모습을 보시면 편안하게 느껴지죠. 손목 사이즈 때문에 큰 시계를 차야 되는데 무거운 시계를 기피하시는 분들한테 내비게이터는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소재의 특성상 상당히 무게가 가볍거든요. 내비게이터의 케이스 소재는 충격에 강한 강화 레진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레진 소재의 시계들은 비교해서 케이스의 표면 처리나 윤곽 같은 데 좀 더 신경을 쓴 느낌입니다. 케이스의 표면은 마치 비드 블라스트 처리가 된 스틸 케이스 같은 느낌마저 들고요. 그리고 레진 소재의 시계들이 대체로 이게 사출 방식으로 제작된 케이스라서 가장자리에 모서리에 뜯긴 자국 같은 게 보이는데 이 시계는 그런 뜯긴 자국 같은 걸 잘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서리를 봐도 플라스틱 시계라는 느낌이 그렇게 강하게 들지 않습니다. 이 시계 베젤의 소재도 레진입니다. 바깥에는 코인 엣지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마커들은 음각으로 일단 새긴 다음에 흰색의 페인트를 적용을 했는데 굉장히 선명하게 마커들이 새겨져 있어서 확대해봐도 전혀 이상한 구간이 없습니다. 이 시계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이 베젤 액션인데요. 양방향으로 다 움직이고 옛날에 클릭이 없는 마찰식 베젤과 더 유사한 느낌인데 60개의 클릭이 있는데 여전히 마찰식 베젤이라는 게 좀 특이합니다. 클릭 소리가 밖으로 안 들리고 돌리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저항감으로 경험이 된다는 게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이건 진짜 직접 경험해 보신 분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베젤 액션입니다. 그리고 이 베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지금 한국이 오후 10시고 제가 확인해야 되는 두 번째 시간 예컨대 콜로라도주의 덴버다 그러면 지금 오전 7시 정도 될 텐데 그러면은 이 베젤을 돌려가지고 맞춰놓으면은 한국은 지금 오후 10시 18분인데 덴버는 오전 7시 18분이니까 오전 오후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24시간계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시간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멀티타임 베젤이고 그리고 또 타이머로도 쓸 수 있겠죠. 공부를 시작했다거나 잠수를 시작했다고 할 때 현재 분침의 위치에다가 0분 마커를 맞춰 놓으면은 분침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하면서 내가 어떤 이벤트에 몇 분 동안 집중을 했는지 보여주겠죠.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한 업그레이드인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약간 묘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 시계의 유리입니다. 원래는 돔형의 아크릴 유리가 들어갔는데 이 시계는 평면에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살짝 올렸는데 원래 아크릴 유리를 이 시계에 채택을 한 데에는 전술적인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부대나 특수부대, 낙하산 부대 이런 사람들이 쓰는 시계니까 충격을 받아도 시계 유리가 깨지지 않아야 되고 시계 유리가 설사 깨진다고 해도 착용자한테 부상을 입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크릴 유리를 선택을 한 건데
물론 아크릴 유리는 민간인이 쓰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겠죠. 이게 스크래치에 강하지가 않으니까 막 긁히고 그래서 보기 예쁘지 않아서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마라톤이 그 요구를 듣고 민수용 내비게이터에는 이제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계에서 제일 놀란 부분이 다이얼의 제작 퀄리티인데요. 이건 30만원대 시계의 퀄리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유리 아래로 보이는 무광의 검은색 다이얼은 미국군에서 사용하는 필드 시계의 고전적인 형태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흰색의 시간 인덱스가 두 줄로 프린트가 되어 있어서 바깥쪽에 큰 아라비아 숫자는 1부터 12까지를 표현하고 안쪽에 작은 아라비아 숫자는 13시부터 24시까지를 표현합니다. 다이얼의 가장자리에는 야광 기능을 담당하는 트리튬 튜브가 12개가 부착이 되어 있고, 그 사이로 초와 분단위를 표현하는 세부 눈금들이 촘촘하게 흰색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 모양의 시분침에도 트리튬 튜브가 부착이 되어 있고, 초침에는 트리튬 튜브를 생략을 했습니다. 12시 방향에는 마라톤이라는 브랜드명이 새겨져 있고, US 거버먼트, 미국 정부라는 프린트는 6시 방향으로 이동해 있는 게 좀 다른 마라톤 시계랑 다른 점이고, 3시 방향에는 방사능 심벌, 9시 방향에는 이 트리튬을 의미하는 H3 프린트를 넣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는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스위스 메이드라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마라톤이 캐나다 회사이긴 한데 웨인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스위스의 갈레라는 시계 회사랑 협업을 해서 탄생한 회사이기 때문에 생산 시설은 라쇼드퐁의 스위스에 있습니다. 다이얼의 해상도는 가격대가 믿기지 않게 상당히 깨끗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금 나누기를 하지 않고 고가의 시계나 저가의 보급형 모델이나 마라톤은 다이얼의 퀄리티를 상당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불을 꺼보면은 이 시계의 야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낮에 별도로 축광할 필요가 없이 24시간 자체 발광을 하는 트리튬 가스 튜브를 활용을 했습니다. 삼중수소의 방사능 붕괴 원리를 이용해서 자체 발광을 하는 건데요. 트리튬의 반감기가 12.3년이니까 이 시계는 생산 후 한 10년 정도까지는 밝기가 거의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인덱스와 시분 초침에는 녹색의 야광을 적용했고, 60분 방향에는 오렌지색의 야광을 적용해서 어둠 속에 에서도 시계의 방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배려가 멋집니다. 베젤의 60분 마커에도 야광을 적용했는데, 여기에는 트리튬이 아니라 마라글로라는 마라톤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축광식 야광 도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의 엔진은 에타의 F04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다 됐을 때 초침이 한 번에 4칸씩 움직여가지고 배터리를 갈 때가 됐다는 걸 표시하는 EOL, End of Life 인디케이터 기능이 있고요. 이 무브먼트의 또 다른 특징은 하이토크 쿼츠 무브먼트라서 충격의 정확도나 어떤 안정성 같은 게 흔들리지 않아서 이런 전술용 시계에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사인드 크라운은 아니고 스틸 소재의 코인 엣지가 적용된 용두가 적용이 됐는데, 1단계로 뽑아서 위로 돌리면은 상당히 선명한 클릭감과 함께 날짜를 바꿀 수 있고, 그 용도를 완전히 뽑았을 때는 해킹이 되고 분침을 이동시켜서 원하는 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용도 액션은 기대대로고 헐겁다거나 조잡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이 스틸 소재의 용도는 확실히 업그레이드인 것 같습니다. 보다 실체감이 있고 사용하는 느낌도 안정적인 것 같아요. 용두뿐만 아니라 케이스백에도 비드 블라스트 처리가 되어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케이스백의 독특한 점은 이 배터리 해치가 달려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동전을 홈에다가 끼워가지고 돌리면은 쉽게 해치를 열 수 있고 배터리를 누구나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군용 시계답게 여기 자세한 스펙이 적혀 있는데, 트리튬을 어떤 걸 썼는지, 현행의 미국 국방부의 군용 시계 스펙에서 뭘 따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재밌는 건 맨 윗줄에 Watch with Navigator with Date 이런 제품의 명칭이 적혀 있는데, 보통은 내비게이터 리스트와치라고 이렇게 어순을 종류 먼저 얘기하고 손목 시계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얘네는 시계, 손목, 내비게이터 그리고 날짜, 어순을 좀 특이하게 하는 게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계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 시계도 마라톤사 특유의 나일론 소재의 싱글 패스 스트랩이 사용이 됐습니다. 케이스 색상과 같은 느낌의 모래 색상의 나일론 줄인데, 마라톤사의 나일론 줄은 여타 회사의 싸구려 나토 줄에 비해서는 촉감도 좋고 짜임도 뭔가 조금 더 두툼하고 튼튼한 느낌이 들고 광택도 덜 천박합니다. 키퍼는 나일론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고, 검은색의 버클은 매우 작아서 얼핏
부실해 보이기도 하는데 유격이나 흔들림 같은 게 거의 없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버클입니다. 자, 그럼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마라톤의 내비게이터는 50만원 이하의 가격대에서 장만할 수 있는 밀리터리 시계 중에서 어쩌면은 가장 매력적인 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독특한 비대칭 케이스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 회전식 베젤의 사용이 특히 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이랑 스틸 용두를 채택을 하면서 가격이 살짝 오르기는 했지만은 덕분에 민간인이 사용하기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는 분명히 업그레이드인 것 같고요. 마라톤 시계의 매력, 특히 좋은 해상도의 다이얼과 트리팀 야광 같은 거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보급형 모델이라고 막 싸게 만들고 이런 회사들 저는 싫어하는데 마라톤은 그러지 않아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색상의 경우에는 모래 색상이잖아요. 모래 색상의 시계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컬렉션 사이에서 뭔가 확 튀는 느낌도 들고 찰 때마다 기분 전환이 되는 것도 있어서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스틸 케이스의 마라톤 내비게이터도 분명히 있기는 있었거든요. 80년대 말에. 그러니까 그걸 재현한 방수 성능도 더 높고 스틸 케이스와 스루다운 용두를 채택한 고급형의 내비게이터도 나와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건 좀 아쉽긴 합니다. 이 시계도 충분히 매력적이긴 하지만요. 자, 오늘 마라톤의 내비게이터라는 시계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께도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